네, 안녕하세요. 투엔체 엔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위기의 친환경, 저 아주 너무 속상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친환경 주식들 어떻게 해야 될까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아웃룩과 그리고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태양광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잘 들으시면 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면은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 시장 분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IRA 관련해서 뭐 2차 전지나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뭐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계실 텐데 똑같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지만 이 부분이 조금 나는 좀 필요가 없다 하는 분들은 뒷부분에서 IRA랑 그리고 관세 관련된 거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부터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난 태양광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들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태양광 시장을 분류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이제 유틸리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규모 유틸리티죠. 그 한전같이 이런 전력 기업들에 들어가는 유틸리티 향이 있고, 다음에 이제 레지덴셜, 가정용이죠. 네, 가정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커머셜이라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 세 가지의 시장이 있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부분이 유틸리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3년에 유틸리티 부분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어요. 이게 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그 유틸리티 태양광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이제 난 레지덴셜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스킵이 되고, 그리고 제가 크게 투자하고 있는 이 레지덴셜 부분, 이 두 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양광 밸류체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정리를 드릴게요.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태양광 이걸 모듈이라 그러죠. 모듈 셀이라고 하는데 이 모듈을 만드는 기업들이 업스트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업스트림이라 그러고, 대부분이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그리고 뭐 윤기실리콘이나 통이, 그리고 GCL 테크놀로지랑 마지막으로 다초 뭐 이런 기업들이 속해 있는 거고, 저는 미국 주식을 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입장에서 말하면은 퍼스트 솔라가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이 퍼스트 솔라가 이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태양광 모듈은 기존에 이제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SI 계열이라고 하는데 폴리실리콘을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게 이제 보편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원재료는 중국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드는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감히 이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이 모듈 기업이죠. 어찌됐든 이 퍼스트 솔라는 폴리실리콘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독립적입니다. 네. 독립적인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 후반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퍼스트 솔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태양광을 키우고 싶은데 모듈, 폴리실리콘 모듈을 쓰자니 중국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 퍼스트 솔라, 유일한 미국 기업, 이 퍼스트 솔라를 적극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모듈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다 모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트래커입니다. 트래커. 이 부분을 트래커라고 하는데 부품 관련된 거죠. 이 트래커 하는 기업이 이제 넥스 트래커, 그리고 어레이 테크놀로지, 이건 다 미국 기업들이고요. 넥스 트래커 최근에 실적 굉장히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트래커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로 고정돼 있으면 태양이 여기 떠 있었다가 일로 갈 때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의 움직임에 맞춰서 이 모듈도 같이 따라가게 움직여주는, 이게 이제 움직이면서 태양을 같이 바라보면서 전력 효율을 높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넥스 트래커랑 어레이 테크놀로지스 이 두 개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넥스 트래커가 어레이보다는 최근에 지금 훨씬 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품이 있다.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게
여기서 만든 전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인버터, 이게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 인버터 하는 기업이고, 이거는 이제 가정용에 들어갑니다. 가정용. 이 태양광 모듈 하나하나에 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로 들어가는 유틸리티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정용, 이런 마이크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에는 절대 어울리지 않고 소규모로 하는 가정용에 들어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엔페이즈 에너지, 그리고 솔라엣지,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유틸리티 인버터 하는 기업들은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화웨이, 여기도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화웨이도 있고 테슬라도 이 스트링 인버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버터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정용이랑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품들을 가정용이랑 유틸리티로 나아가는 건데요. 이 가정용을 설치를 하는 설치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썬런, 그리고 얼마 전에 파산한 썬파워,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썬런이랑 썬파워는 설치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규모, 이게 태양광 팜이라 그러는데 솔라팜이라 그러죠. 이 태양광 농장 대규모로 하는 이 유틸리티 기업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기업이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 이런 EPC 사업자들, 이걸 넥스트 에너지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밸류체인이 있고, 이 밸류체인별로 플레이어가 있고, 이 플레이어별로 또 이제 다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이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 태양광 팜은 여기 수천 개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듈 기업, 그리고 이 트래커 기업, 이런 기업들은 유틸리티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얘네는 이제 가정용에 파는 게 뭐 가정용에서 트래커를 사용하진 않고 거의 다 고정형으로 되니까 트래커는 완전 유틸리티 쪽이고, 모듈 같은 경우도 가정용에도 들어가지만 이 가정용 쬐깐쬐깐하게 팔아봐야 얼마 안 되고 이 유틸리티한테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 그리고 트래커, 그리고 여기서 스트링 인버터, 이 대형 인버터, 이런 것들은 다 유틸리티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한 레지덴셜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물론 모듈도 들어가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마이크로 인버터, 그리고 이런 설치업자들, 이런 애들이 가정용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별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그리고 최근 트렌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24년 이건 그 상반기 기준, 그러니까 2분기까지 나온 데이터죠. 이거 이제 우드 맥킨지에서 가져왔는데, 이거를 보면은 지금 주가와는 좀 반대로 태양광 주가들 지금 완전 다 바닥을 빌빌 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 2분기 기준으로만 봐도 미국 태양광 시장이 총 9.4기가와트 늘었어요. 그래서 신규 설치를 했고, 이건 굉장히 기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주가와는 다르게 설치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모든 신규 발전 용량 중에 67%가 태양광이에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전력망 공급, 전력 부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력 부족. 그래서 전력망 관련한 기업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력망을 늘려야 돼요. 근데 이게 늘리는데 그냥 늘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허가. 이 허가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이제 뭐 화석 연료 기반의 발전원을 만들려면은 허가 기간만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빠르면 1년, 1에서 2년 정도면은 허가가 나기 때문에 태양광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공화당 지역,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텍사스예요. 텍사스라고 보면은 대표적으로 공화당 지역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신재생을 하면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작 이 신규 발전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들은 지금 공화당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3년에도 텍사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태양광 지역인데 거의 텍사스가 23년에 캘리포니아보다 2배 이상 설치가 됐고 24년에도 지금 캘리포니아보다 2배 이상 설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거의 지금 물론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가장 크긴 하지만 텍사스가 바짝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위를 차지한 플로리다보다 거의 2배 이상의 용량이 계속해서 텍사스 쪽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태양광 전망을 보면은 22년까지는 빌빌 기다가 23년부터 갑자기 수요가 확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아까 제가 9.4기가와트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7.5기가와트가 바로 유틸리티 태양광입니다. 왜? 유틸리티는 아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요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틸리티 태양광 위주로 굉장한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또다시 기록적인 분기를 달성했다라고 돼 있고요. 다음에 이제 YOY 기준으로 보면은 59%나 성장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총 계약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96기가와트로 태양광 그 유틸리티 태양광을 하려는 그런 그 수요가 여전히 꽉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변압기 그리고 고전압 회로 차단기 이런 좀 부품들이 쇼티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약간 슬로우해지는 거지 파이프라인 자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거용 태양광인데 주거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주가가 굉장히 안 좋죠. 엔페이즈랑 그리고 솔라엣지 다음에 이제 설치업자인 썬런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뭐 썬파워는 파산했고요. 저번 분기였나 저저번 분기였나 이랬는데 썬파워는 이제 파산했고요. 주거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 보시면은 23년에 조금 늘어나다가 갑자기 수요가 확 꺾여요. 24년부터. 그래서 24년을 보시면 2분기에 1.1기가와트 용량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YOY로는 3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 제가 텍사스랑 캘리포니아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22년까지는 압도적인 설치량 1위였는데 갑자기 24년부터 텍사스에 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텍사스에서 설치되는 태양광들은 다 유틸리티 기반이에요. 유틸리티가 설치되고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대표적으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주거용 수요가 갑자기 확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거용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성장한 스테이츠는 7개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더 잘 알죠. 엔페이즈 주주로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할 정도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를 보면은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했지만 23년부터 계속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전히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램3 이게 이제 뭐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겠지만 뭐 정책입니다. 태양광 정책인데 새로 개편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분기별로 36%나 감소했다. 이게 2분기 기준이니까 이때면은 수요가 그 최절정, 그러니까 수요가 최절정이 아니라 이 공포 심리가 최절정일 때죠. 지금은 어느 정도 슬로우 다운이 됐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맥킨지의 입장에서는 주거용 태양광 설치는 올해가 바닥을 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 여기서 너무나 확 꺾였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회복할 전망이다. 다행히 이런 전망을 내놓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양자체는 23년 기준으로 보면은 23년의 수요는 거의 26년 그리고 27년에나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요 전망치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주거용 태양광은. 뭐 상업용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태양광 기업들 그리고 마켓별 기업들의 상황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관세랑 IRA. 이게 트럼프 이점령이 되면서 이 신재생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IRA 진짜 폐지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제 생각을 좀 다뤄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 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부터 사실 거의 한 3개 분기 그리고 4개 분기 전부터 컨퍼런스 콜 기업, 그 태양광 기업들 컨퍼런스 콜을 보면은 항상 달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IRA 폐지 가능성이 있느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엔페이즈 실적 발표도 그렇고 뭐 퍼스트솔라든 뭐 넥스트래커든 엄청나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IRA 폐지 가능성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왜? 우리는 실제로 미국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IRA가 통과된 이후 이 주요 골자가 미국에 지어라잖아요. 미국에.
중요한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생산 공장이나 이런 거 다 미국에 생산해라.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미국의 제품을 직접 원자재를 조달해서 사용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뭐 엔페이지도 그렇고 솔라이트도 그렇고 퍼스트 솔라도 그렇고 미국 공장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34빌리언 이상이 미국에 투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게 지금 자국 내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태양광을 미국에서 깔면서 자국 내 공급망이나 에너지 안보를 지키겠다. 이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자국 일자리 창출. 이것도 태양광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놀랍게도 지금 이 풍력 그리고 예. 여기 태양광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풍력이랑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지역 중에 굉장히 상위 종목들이 상위 종목이래. 그 상위 지역들이 다 공화당 지역이에요. 예. 텍사스에도 퍼스트 솔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실제로 그 공화당 지역에서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18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IRA 폐지 반대 서명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 의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진 않았는데 어찌됐든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IRA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IRA 폐지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 폐지할 이유도 뭐 크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공화당 내에서도 IRA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뭐 지금 과매도 구간인가요? 지금 사면 되나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이 입장이었는데 실제로 처맞고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됐는데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얘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뭐냐를 들여다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쟁부터 끝낼 것 같아요. 예. 지금 민주당 대신에 해리스 대신에 트럼프가 된 거는 사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지자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가장 먼저 할 게 전쟁을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얘가 지금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법인세 인하입니다. 예. 기업들의 법인세를 계속해서 인하를 하고 싶어하고 저번에도 인하를 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이제 상하원이 달랐기 때문에 당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밀어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법인세를 인하하겠다. 그래서 이 법인세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저는 봤고, 그러면 이 법인세 인하 그럼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게 보면은 미국의 부채인데 지금 하늘을 찌르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 보면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인플레보다 더 성장하면 그만 아니냐. 예,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플레 뭐 2% 오르면은 4% 성장해버리면 된다,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좀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이 상황에서 부채를 마음대로 늘릴 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법인세 인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키 맞춰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는 떼가지고 어느 정도는 축소를 시켜야 이 법인세 인하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오프셋 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하게 여론이 되는 게 가장 유력한 여론이 이제 10% 보편적 관세를 매기겠다. 뭐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그냥 다 10% 정도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를 메꾸려면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건드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IRA 축소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력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IRA가 어느 정도 축소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를 봤을 때 일단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물론 저도 레지덴셜에 굉장히 레지덴셜을 좋아하는 입장이지만 유틸리티보다 레지덴셜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이런 걸 봤을 때 IRA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왜 레지덴셜이 더 치명적이냐?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AI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백로그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만큼 빠르게 안 느는 거는 지금 대기 수요 때문이지 수요가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발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리테일이 아니라 기업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우리가 이걸 AI를 하려면 전력이 필요하니까 야 그냥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업 수요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방 방어가 된다 수요에. 네, 근데 레지덴셜은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 그 작년에 유럽 수요가 갑자기 YOY 막 70% 꺾인 걸 경험하셨죠. 뭐 저는 경험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같이 경험했겠지만 유럽에서 갑자기 한 분기 만에 막 70% 80% 이렇게 수요가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리테일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금리랑 그리고 가격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RA가 폐지가 되면은 IRA가 폐지가 되고 그 모듈에 관세가 부과되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모듈은 거의 다 중국산이라고. 모듈에 관세가 부과되면은 전체 태양광 시스템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원래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도 설치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레지덴셜은 유틸리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숫자를 가지고 와봤는데 물론 이거를 다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냥 대충 어떤 영향을 가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 숫자에 너무 진심으로 들어가진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걸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25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기업의 뭐 매출과 OP 마진이라고 보면은 IRA를 제거했을 때 지금 IRA가 한 77밀리언 정도 찍힌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25년에. 그 인버터 하나당 25불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IRA가 25불. 그래서 지금 27.5%에는 77.7밀리언의 IRA가 있으니까 IRA를 제거해도 13%의 마진이다. 이렇게 많이들 리포트를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IRA가 제거되면은 그냥 IRA만 툭 빠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수요도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하락도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30%인가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출이 30%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IRA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OP 마진은 8%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9%포인트가 하락하는 거죠. 마진은. 그렇다 보니까 원래 EV 에비타가 25배였던 기업이 75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이 그대로라고만 가정을 해도 주가가 마이너스 66%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르는 거죠. 이게 뭐 함수인데 어찌됐든 매출도 하락하고 마진은 레버리지 효과로 더더욱 하락한다. 그래서 이 키를 맞추려면은 물론 25배 IRA가 폐지가 되면 25배도 못 받겠죠. 그러니까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이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50%나 급감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답도 없어지는 거죠. 11%포인트 하락하고요. 마진은. 고정비는 이제 제가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EV 에비타는 150배 정도 이렇게 갑자기 확 뛰어버리는 그런 매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진만 깎이는 게 절대 아니다. IRA 폐지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확 둔화되고 이 수요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하락으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하고 여기 IRA 크레딧까지 제거를 한다면은 OP 마진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OP 마진이 35.5%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IRA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70% 정도가 IRA 크레딧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IRA 크레딧이 없어지면은 마진이 거의 25%포인트 하락해요. IRA만 제거했을 때.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수요까지 떨어진다. 뭐 유틸리티는 수요가 레지덴셜보다는 제가 방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만 해도 바로 적자 기업으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그래서 EV/EBITDA가 12배인데 갑자기 적자 기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델을 작성을 해보면서 그동안 왜 이렇게 퍼스트솔라가 왜 싼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퍼스트솔라가 하나솔루션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요. 근데 얘네는 진짜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기업이거든요. 펀더멘탈로 봤을 때. 근데 너무나 싼 밸류에이션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얘네가 지금 버는 돈의 대부분이 IRA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희석이 될 텐데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얘네가 대부분은 IRA를 통해서 크레딧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크레딧이 없어진다라는 가정 하나로 35%의 마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적자가 돼버리는 그런 매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 앞에 거는 뭐 숫자적으로 이해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큰일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좀 보면은 일단 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IRA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미 공화당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화당에 지금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랑 그 풍력 같은 신재생이 공화당 스테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폐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키 맞추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건드릴 만한 게 만만한 게 지금 IRA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IRA가 폐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IRA가 폐지될 경우 현재 태양광 기업들 지금 숫자를 보면 아까 제가 전에 모델링을 가져온 걸 보면은 IRA가 폐지될 경우 다가오는 영향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숙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가는 기업이고 적자에서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그냥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숫자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보너스 위로금 줄게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IRA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IRA가 완전 폐지가 되진 않고 일부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일몰효과는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일몰효과 적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소프트한 정책을 예상을 하지만 아무리 소프트하다고 해도 이 일몰효과가 적용되고 나서의 뒤에 숫자가 너무나 크게 망가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 안 물렸다면,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도망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경우에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제가 숫자로 계산을 해봤을 때 주가가 그냥 뭐 10% 20% 빠지는 게 아니라 모델링으로 봤을 때 7, 80%가 빠지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려 있다면, 저처럼 물려 계시다면 저는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못 팔거든요. 지금 이거 팔면은 다시는 주식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 파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그래도 1년 내에 일단 전쟁을 끝내려면 한 6개월 정도는 지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되고 6개월 정도는 전쟁 쪽에 포커스를 둘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좀 정책을 갈무리할 것 같은데 그 스탠스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야 제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뭐 IRA 일몰효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좀 숫자를 계산을 해본 다음에 물을 타더라도 한 번에 확 타야지 지금 탄다고 해서 전혀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태양광에 좀 극한돼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IRA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나 뭐 이런 친환경 주식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니까 생각보다 좀 저도 희망회로를 돌리려고 했으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어찌됐든 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저도 같이 물려있는 페이지 그 차트 보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물려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태양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트럼프 2.0 시대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트럼프가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뭐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팔로우업을 해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